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강원도정의 목표가 확정됐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방침은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로 정한 가운데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도정 목표로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목표인 인구 200만 시대 진입, 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충북경제 GRDP 100조 원과 비슷합니다.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가 32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장 2학기부터는 진단평가를 하는 등 교육정책이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 교육법 제정과 교육청 조직 개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인수위는 우선 학력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학력을 알 수 없어 진로를 결정하기가 힘들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2학기부터 강원도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내년에는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학력 진단과 진학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이번만큼은 단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집중된 자유학년제는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로 분산 운영해서 교과 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했습니다. 춘천에 방송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하고 도내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해 폭넓은 진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교육에 맞는 자치교육법 제정과 조직 개편도 추진됩니다. 9월부터는 교육감 직속기구로 더 나은 교육추진단을 설치해 학력 담당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한 교육자치 분권 담당과 조직 개편을 주도할 교육자치 조직 담당을 운영합니다. 새로운 교육법의 제정이라든지 또 여기에 걸맞는 교육조직 개편, 그다음에 강원교육의 미래 정책 개발 이런 것이 필요해서 다음 주 확정되는 인수위 백서에는 5개 분과에서 123개의 구체적인 과제가 담깁니다. 이 가운데 춘천 온이 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과 원주 기업도시 통합버스 배치, 태백 강원 제2학생선수촌 구축 등 29개 지역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강원 교육의 방향성이 확 달라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선제 조건이 바로 반도체 인력 확보입니다. 업계에서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경쟁사의 전문 인력을 뺏긴다는 말이 불문율처럼 돼 있는데요. 강원도와 도내 9개 대학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한 2029년 반도체 인력 수요입니다. 2019년보다 적게는 28.5%에서 많게는 56.4%까지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졸자 인력 수요는 2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의 선발을 최대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반도체 인력 양성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는 연구원, 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반도체 실무 인재와 석박사급 인재 양성에 나섰고 성남시는 가천대와 템리스라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에 영호남 8개 지자체는 반도체 동맹 결성을 추진 중입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고교 설립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는 상지대가 2년 전 반도체 학과를 신설했지만 수도권 대학에 밀려 학생 모집부터 기업체 채용 연결조차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방의 어느 한 대학이 좀 자기 입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또 됐고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원주에 조성하겠다는 김진태 도지사도 인력난 해결이 선결과제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강원 지역 대학 총장 협의회에 직접 참석해 반도체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대학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내 대학의 협조가 정말 절실합니다. 가칭 반도체 교육원 이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9개 대학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채용을 조건으로 한 계약 학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채용을 보장하는 겁니다. 신입생 선발부터 교육 과정까지 9개 대학이 공동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등록금이나 대학 생활도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인력 양성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현실화되는 것과 별개로 지역의 우수 입학 자원을 유치해 지역 대학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춘천시 퇴계동 아파트 단지에서 13시간 넘게 전기가 끊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급수 펌프 작동을 못해 물까지 나오지 않아서 6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더위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춘천시 퇴계동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어진 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전기 설비에 물이 좀 침수가 돼서 침수된 부위를 제거를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전기가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새벽부터 시작된 정전으로 아파트 승강기는 멈췄고 식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급수 펌프 작동도 끊겼습니다. 입주민들에겐 2리터짜리 생수병이 지원됐지만 무더위 속에 직접 물을 들고 올라가는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 올라내렸다니 힘들어가지고 더운 날씨 지금 너무 고생이야. 그냥 대처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 냉방기기 사용이 불가능해져 주민들은 집을 떠나 무더위를 피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7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정전이 되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에어컨조차 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전은 아파트 중앙 발전기가 있는 지하 전기실이 침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기실에 있던 물탱크가 오작동된 건지 빗물로 지하가 침수된 건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정전 발생 13시간여 만에 침수되지 않은 발전기를 돌려 동별로 전기를 임시 분배하고 있지만 침수된 부품을 완전히 교체하고 전력을 복구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려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삼척에서 생산량이 많고 병해충에도 강한 신품종 벼, 금송미가 개발됐습니다. 삼척시가 특산단지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농가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맹방 바닷가와 가까운 어른 들판에 초록빛 벼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신품종 벼인 금송미로 강원도에서 흔히 생산되는 오대벼와 운광벼를 교배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오대벼의 농사가 쉽지 않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품종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고 강원도가 나서 금송미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일부 농가에서 시범 재배한 결과 병해충에 강하고 생산량도 많은 데다 밥맛도 좋아 농가들의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동해안의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서 우리가 이제 적지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니라는 게 금송미라고 나 생각합니다. 재배하기도 쉽고 수확량도 한 15% 이상 정수되고. 올해 전국 최초로 삼척시가 근덕면 11개 농가 14헥타르 면적에 금송미 특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금송미를 지역의 대표쌀로 육성할 방침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금속미 특산단지 조성 농가에 농자재와 브랜드 개발 비용을 포함해 곡물 건조기 등의 장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화 농기계부터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재라든가 디자인, 그리고 농업하고 관련된 유통 부분. 삼척 지역에서 새롭게 재배를 시작한 금속미가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인기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 헐값 매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강원도 의회 업무 보고에서 알펜시아 시설 가운데 올림픽 시설 등은 매각에서 제외됐고 매각 시설의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매각 시설의 조성 원가는 8천억 원이 조금 넘는다며 7,115억 원의 매각 가격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4,039억 원에 달하는 잔여 부채는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매각 과정에 불공정 의혹이 있다며 계약서 제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와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등으로 양양국제공항 이용자가 늘 것에 대비해 강원도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위한 검진 대기소와 검체 채취소, 송환 대기실 등을 공항 내에 설치하고 동해 검역소 속초 출장소를 통해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입국 수속을 하는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부적합자가 발생할 경우 7일간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사증 관광객의 접종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3일간 격리한 뒤 다음 항공편으로 출국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소방 출동은 하루 평균 450여 건, 3분의 1건씩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6개월 동안 출동 건수는 화재가 1,162건, 구조 16,637건, 구급이 61,728건 등 모두 81,9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가까이 늘었습니다. 강원소방은 여름철 인명구조와 구급 상황으로 출동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풍수의 긴급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우선 오는 8월 9일까지 내수면 물놀이 관리 지역 377곳과 위험구역 75곳의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요원 배치 상황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해수욕장과 계곡, 하천, 유원지에 설치된 뱀 44개 민방위 경보 단말을 활용해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 오후 한 차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방송을 벌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기를 훔쳐 쓰는 일명 도전 행위가 강원도에서 36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용호 국회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지역 본부별 도전 현황에 따르면 강원 본부의 경우 2017년부터 365건의 도전을 적발해 9억 9,7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전기 계량기 측정 회전판을 천천히 돌아가도록 조작하거나 전봇대에 무단으로 전선을 연결해 전기를 쓰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노영호 의원은 한전의 만성 적자를 고려해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무료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확진되면 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만 19세 이상 무료 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418명으로 흉부 방사선 촬영과 골밀도 검사, 생활습관 평가 등을 비롯해 연령대별로 위암과 유방암 등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기관은 강원대학교 병원 등 모두 36개 병의원입니다. 평창군이 강릉시와 함께 올림픽 유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평창과 강릉에 모두 5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4년 완공되는 평화 테마파크 벽면에 올림픽 또는 지역의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고 야간 관광지로 자리 잡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용자 반응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는 인터랙티브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도 함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태풍과 낙석 피해 등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강릉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의 일부 구간이 개방됩니다. 강릉시는 피서철을 맞아 바다 부채길 전체 구간 2.86km 가운데 복구 공사가 완료된 심곡 매표소에서 투구바위까지 1.5km 구간을 오늘부터 우선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다음 달 말쯤 복구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부 개방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임시 휴장했던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오는 20일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철원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낙석 방지망과 주상절리길 지지대를 보수했고 현장 점검을 거쳐 주상절리길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매주 화요일과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무집기를 적절한 절차 없이 무단 반출했다가 돌려받는 등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횡성군 의회는 지난 5월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물품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을 당시 의장이었던 A씨가 가져가 농촌 휴양마을 등에서 사용하도록 임의로 허락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다 된 불용품을 처리할 때는 먼저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공문을 시행해야 하고 그 물품을 양효할 수 있는 대상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횡성군 의회는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물품을 돌려받아 관련 절차를 밟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검은 이마 직박구리가 양양 남대천에서도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양 생태사진연구회는 지난해 검은 이마 직박구리 한 쌍이 양양 남대천에서 번식을 마쳤고 올해는 3쌍의 번식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